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인데요. 잠실에서 반포대교 쪽으로 막히는 가운데 이 사이 영동대교 부근 5차로에서는 사고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성산대교에서 가양대교 쪽으로도 차가 많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끝장 토론 각설하고를 듣고 계십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토요일 2부 끝장토론 각설하고 시사평론가 이종원 박사,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근택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공통질문입니다. 이번 주에 가장 핫했던 말 한마디, 누구의 입에서 나온 어떤 말. 네, 이종원 박사. 네, 저는 원희룡 장관의 발언을 꼽고 싶은데요. 모든 힘을 다 바쳐서 내년에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예, 여기서 이제 단어가 하나 빠지긴 했어요. 내년 총선. 예. 총선이란 단어가 빠졌는데 결국은 이제 총선 관련해서 본인이 뭔가 하여튼 큰 역할을 좀 해보겠다. 이 발언을 해서 지금 뭐 이게 정치적 중립성 논란까지도 예. 유발이 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네, 이게 현직 장관 공무원 신분이잖아요. 네. 선거법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봅니다. 안 그래도 선관위가 이제 이 부분 조사한다고 그러죠. 조사를 이제 할 예정인데 이런 정도면 굉장히 직접적으로 발언을 한 거나 다름없거든요. 예. 게다가 국토교통부가 사실은 선거 관련해서 뭐를 하려고 들면 할 수 있는 수단이 또 굉장히 많아요. 많죠. 특히 뭐 개발, 지역 개발 관련해 가지고 마구 이제 뭐 풀어주는 이제 이런 식의 이제 행정이 또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보건대는 선거법 선관위에서 이건 굉장히 좀 문제를 삼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사실은 이 원희룡 장관도 뭐 법조인 출신이다 보니까 이게 선거법 위반이 되려면 선거가 특정돼야 돼요. 어떤 선거. 그다음에 어떤 정당이든 어떤 후보 지지하든 낙선하든 당선인 낙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을 돌린 거거든요. 그 용어들만 쏙 빼고. 그렇죠. 딱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성공 위해서 몇 달 앞으로 다가온 국가적 대개편. 어쨌든 총선 얘기하는 거잖아요. 윤석열 정부 그다음에 정권 교체 강화한다. 여당이 돼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거기에 더 중요한 거는 역할을 하겠다. 내가 뭔가 어쨌든 도움되는 일을 하겠다는 건데 제가 보기엔 그냥 선관위에서 조사만 하고 말 가능성도 높아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처럼 총선이란 말 안 했다. 국민의힘 도와주겠다는 말 안 했다. 예. 뭐 이렇게 이제 빠져나가려고 할 텐데 이게 그냥 뭐 행사가 아니라 이제 그 보수 시민단체 본인하고 관계된 데서 하기 때문에 보수 시민단체에 가서 장관이 다음번 총선이라고 직접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총선을 언급하면서 역할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지 제가 보기에 이분은 지금 딴 데가 있어요 생각이. 빨리 이제 잠깐 그만두고 정치하셔야 예. 되는 거죠. 네. 네. 자, 현근택 변호사는 이번 주에 한마디. 저는 사실 요거를 꼽아왔는데요. 지금 의경 관련 논란이 의외로 이제 사람들 사이나 젊은 분들한테 관심이 있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대통령실에서 이거 뭐 논의된 것도 없다. 아니다 그랬어요. 부활 얘기 나오다가 몇 시간 만에 사라졌어요. 네. 이게 처음에는 사실은 왜 나왔냐면 아시겠지만 막 이제 묻지마 범죄 막 나오고 이러면서 일선 경찰들이 별로 없다. 의정 부활하자. 그게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만나서 그다음에 총리가 발표한 거고 경찰청장도 그 해봐야 된다 이랬거든요. 근데 국방부 장관이 딱 나와서 검토된 적 없다 이래버렸어요. 그니 대통령실에서도 검토된 적 없다.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만 5세 입학이나 지난번에 60시간 노동제랑 비슷한 거예요. 대통령과 총리가 만나서 총리가 얘기했는데 그다음에 청장도 얘기했는데 그다음에 장관이 여론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제가 보기엔 여론이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아니 군대 갈 사람도 없는데 지금 의경으로 제도 없어진 게 그거거든요. 그런데 의경으로 하자 그러면 사실은 원래는 경찰 현장 인력을 늘려야 돼요. 예산을 늘려서. 그렇죠. 왜냐하면 의경이라는 건 그냥 어찌 보면 월급 안 주는 사람들이니까 주변에 들어봐도 경찰을 증원해라 차라리. 글로 가야 되는데 그 방향으로는 안 가고 이상하게 제기했다가 이상하게 접어버리는 아무 대책도 없는 그런 모양이 나타낸 것 같아요. 의경이 사라진 게 사실 몇 달 안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죠? 4월 달에 사라졌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사라지기까지의 과정은 몇 년 걸렸잖아요. 그렇죠. 오랜 논의 끝에 그렇죠. 연간 20%씩 이렇게 줄여가면서 감축을 해온 건데. 그리고 이 국방 자원도 부족하고 하니 그다음에 의경이 사실 경찰로서의 전문성은 없는 거 아닙니까?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차츰차츰 줄여갖고 없앴는데 갑자기 이 뭐 흉악 범죄 생긴다고 부활하더니 몇 시간 만에 사라졌다? 참 좀 뜨악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필요성이 있어서 진행을 하기로 했으면 저는 그대로 그냥 진행하는 게 맞았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약간 비난 여론이 있더라도 감수하고 그게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정면 돌파 스타일에 맞을 법한데 의외로 이번엔 이렇게 쉽게 또 이렇게 접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이제 뭐 69시간제라든가 뭐 그 5세 입학 관련한 부분 언급을 하셨는데 아주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그런 그 정책 사안들 관련해 가지고 너무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빨리 이렇게 결정을 이렇게 뒤집는 거 이거는 정말로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죠. 공식적으로 뭐 발표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한다고 할 때 발표는 그냥 했는데 나머지 그냥 흐지부지 될 때는 그냥 누가 그냥 와서 한마디 한 걸 끝.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걸 대통령과 총리가 만나서 했으면 총리가 뭐라고 하든 대통령이 정리하든 추진 안 한다라고 확실히 이렇게 뭘 선을 그어줘야 되는데 발표는 막 하고 나중에는 흐지부지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참 저는 이게 어쨌든 아마추어 이 국정 운영의 실력이 계속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자, 가장 핫했던 말 한마디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아까 그 방통위원장 임명 관련해서도 이따가 잠깐 얘기합시다라고 했던 대목. 방통위원회라고 하는 거는 이제 위원회 조직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5인 체제의 방통위원 5명의 합의제 기구로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는 이동관 신임 위원장을 포함해서 딱 2명 위원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이게 왜 이렇게 된 거고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적 해석은. 일단은 지금 두 분이 지금 8월 23일로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럼 부분들이 그분들이 임기 만료로 물러난 임기 만료로 거죠. 물러난 거죠. 그러면 이 방통위가 5인 합의제 기구이기 때문에 3인이 있어야 이제 과반 출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전에는 그러니까 3인 출석해서 2인 의결로 했단 말이죠. 근데 2인만 있으면 문제가 이제 과반 출석이 안 되는 거잖아요. 출석 자체가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근데 여야 추천을 그전에는 여야 추천을 하면 야당도 추천하고 여당도 추천해서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최민희 의원 전용을 추천을 했는데 지금 대통령 임명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뭐 법조체에 가는데 지금 몇 달째 유권 해석을 안 해주고 있으니까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금 여당 몫으로 지금 추천 분들이 이제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거에 동의를 못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게 3인이 돼야 기본적으로 이 성립이 가능한데 당분간은 그냥 2인으로 갈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럼 아무것도 의결을 못 하네요. 못 하죠,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최민희 의원을 임명하더라도 앞으로의 방통위원회 구성은 여당이 셋, 야당이 둘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3대 2잖아요. 네네. 그렇게 될 바에는 아예 여당 추천목도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이용해서 국회에서 아예 추천을 안 한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죠. 지금 왜냐하면 최민희 의원을 만약에 임명을 안 해주면 국회에서 추천했는데 임명 안 한 거지 않습니까? 야당 몫으로 한 거라서 그러면 모르겠어요. 또 어떤 편법을 할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으로는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또 뭐 다른 방법을 동원하려나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뭐 나름 전략을 이제 생각해낸 거죠. 생각해낸 건데 실제로 이렇게 되면 이제 장기간 방통위가 이제 실제로 이제 활동을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질 수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손해 볼 거 없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그러니까요. 거죠. 예, 그런 거죠. 어차피 최민희 의원까지 임명 받아도 3대 2로 우리 마음대로 못 하는데 그럴 바에는 방통위를 아예 식물 방통위를 만들자 이런 전략이라는 거 아닙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래서 아마 이 최민희 의원을 임명해 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근데 여태까지 안 하다가 또 이런 상황이 됐다고 임명을 한다? 그러니까 연동시키겠죠. 통과시키는 거랑 연동해서 같이 하자. 그래야 빨리 뭐냐면 급한 거는 지금 어쨌든 이동관 위원장 아니겠습니까? 뭐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못하는 상황이 되면 그럴 것 같아서 참 이게 방통위 다들 우리 방송에 있는 분들은 다들 관심이 많은데 또 방통위가 이렇게 되는 것도 참 의아합니다. 근데 그러면 사실은 임명하게 되면 이런 문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의결할 때는 원래 있었으면은 2대2 되니까 안 되는 거 임명 안 하고 있다가 2대1로 다 해다가 이제 와서 임명한다. 이런 얘기도 당장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나름 이제 묘수를 만들어낸 게 여당 쪽 추천 안 하겠다 이건데 이번에 이제 그걸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 측에서 어떻게 받아칠지가 이제 관건이네요. 제가 보기엔 이건 완전 꼼수 대 꼼수입니다. 그러니까 최민희 전 의원 같은 경우 이제 임명을 안 한 것도 사실은 이제 나름 자기들 대통령실에서는 꼼수를 낸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거였는데 민주당 역시 지금 꼼수로 대응을 하고 있어서 이거 여야 모두 지금 뭐 어떻게 누구 탓이다라고 좀 이야기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방통위가 이렇게 되면 이제 장기
간 동안 이제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표류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는 국민통합위원회 1주년 성과 보고회 및 2기 출범식 자리에서 지난 광복절 기념사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좌우의 두 날개로 날아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왼쪽 날개가 거꾸로 가는 방향이라면 같이 날 수 없다라는 발언을 또 했단 말이에요. 그 거꾸로 가는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시대착오적인 투쟁과 혁명 이념에 굴복하거나 휩쓸려서는 안 된다. 뭐 이런 표현이었는데 이게 국민통합위원회 1주년 자리에서 할 얘기냐라는 비판도 나오고요. 이정훈 박사 어떻게 보셨어요? 당분간 통합은 관심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뭐 본인은 이제 나름 이제 사명감을 갖고 좀 그러시는 것 같아요. 요즘 보니까 뭐 조금 전에 유승민 전 의원하고 이제 그 대담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요즘에 윤석열 대통령은 완전히 뉴라이트 세계관으로 그냥 이렇게 무장이 되신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이 좌파들은 척결 대상이지 협조 대상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좀 더 넓게 보자면 진보 세력 전체가 지금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이게 또 묘하게 내년 이제 총선하고 또 결합이 돼 있다 보니까 그냥 그 대결 구도로 가는 편이 총선 구도에도 유리하다 이런 전략적인 판단을 내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대통령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진보 세력을 이렇게 몰이를 할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워낙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소신에 더해서 총선 전략까지 결합이 돼 가지고 더 강한 발언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봅니다. 네. 저는 뭘 보고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난번 광복절 때도 공산 전체주의하고 혁명 얘기하는데 아직도 그거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아무리 찾아봐도 주변에 안 보이던데 이게 보이나 봐요. 그러니까 저도 말씀에 동의하는 게 뉴라이트 세계관이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체화돼 있다라고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근데 물론 어느 뭐 사회에서나 약간 혁명을 꿈꾸거나 이탈을 꿈꾸는 들이 있어요. 근데 과거 지금은 제가 보기에 이념의 시대가 아니에요. 혁명의 시대가 아니고 이거 70년대 80년대 다 끝난 상황인데 이거를 자꾸 지금 붙들고 있는 게 과연 맞나. 제가 보기에 아마 젊은 분들이 보면 이거 뭔 소리지? 이럴 거예요. 좀 386 좀 연세 드신 분들이야 옛날에 생각하겠지만 더구나 그걸 국민 통합이라는 게 원래 뭐 좌우 뭐 영남 호남 이런 걸 이제 하기 위해서 만든 자리인데 거기 가서도 그런 얘기를 한다. 제가 보기에는 뭐 답이 없죠. 그럼.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는 세력. 있어요? 민주당을 그렇게 지칭한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공산주의를 지금 민주당은 오히려 약간 기득권 정당화 돼 있어요. 이미 뭐 이렇게 재산도 보면 만만치 않고 뭐 강남에 집 있는 사람도 많고 돈 많은 사람 많고 이런데 그분들이 공산주의 전체주의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다지 중산층 오히려 대변 못한다. 다 너무 가진 자들 아니냐 이러고 나오고 있는 판이거든요. 주변에 뭐 시민사회나 이쪽에 들어보면 민주당 너무 이제 기득권화돼 있다 이러고 있는데 공산 전체주의 세력. 아니 뭐 딱 집어서 민주당이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염두에 두겠죠. 네. 아까 유승민 전 의원하고 인터뷰하면서도 윤 대통령이 원래 이런 사상을 갖고 있던 분이냐, 핵심 지지층을 겨냥해서 일로 막 달려가신 거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했더니 자기도 잘 모르겠다 하던데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이제 자꾸 이렇게 확신으로 굳어지는 게 윤 대통령은 원래 이런 분이셨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걸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지향을 가지신 분이 왜 박근혜 정권 때 그렇게 그런 일을 겪으셨을까. 오히려 더 잘 나갔어야 정상인 분이 아닌가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게 거의 소신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뭐 이제 부친의 영향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뭐 이제 그 사람 기용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본인 지금 이제 얘기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게 뭐 확신이 아니고는 도저히 이렇게 가기가 좀 어렵죠. 사실은 정무적 또는 전략적으로 보자면 이거 썩 좋은 선택은 아니거든요. 내년 총선 의식하더라도 뭐 지지층 결집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지금 정도 시점부터는 중도층을 향한 발언을 계속 좀 해야 될 시점인데 그런데 지금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지금 본인이 그렇게 확고히 믿는 바가 없이는 이렇게 말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총선에서 설령 지더라도 옳은 일이니 해야 한다. 예, 뭐 이런 거라 이거죠. 예.
제가 보더라도 그런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국내에서는 눈치 볼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고 본인 뜻대로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본인의 색깔이 드러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동안은 어찌 보면 좀 감췄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검사로서 뭐 수사하는 검사로서만 나왔던 것 같은데 정치적인 색깔들은 이제 드러나는 걸로 보고 지금 유일하게 윤석열 대통령 눈치 보는 사람은 미국 대통령, 일본 총리밖에 없어요. 두 사람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눈치 볼 일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엔 원래 색깔들이 드러나는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는 본인을 겨냥한 뭐 10월 사퇴설 등등에 대해서 그동안 본인이 직접 언급한 바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번에 10월 사퇴설 두고 그건 전망이 아니라 여당의 기대일 것이다. 뭐 나에 대한 지지는 오히려 커졌다. 뭐 이런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이건? 일단 사퇴 안 한다는 얘기죠. 사퇴 안 한다는 얘기고 지금 뭐 10월 사퇴설이 굉장히 나왔던 게 아마 이제 9월 달 뭐 영장 청구하면 10월 사퇴하지 않겠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8개월 내년 8월까지거든요. 12월 전에 사퇴하면 전당대회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근데 총선 뭐 몇 달 앞두고 전당대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도 그렇고 당내에서도 지금 원래 당선될 때도 77.77%였는데 오히려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르는 게 맞다라는 여론이 막 80% 이상 막 넘어가거든요. 그런 면은 아마 사퇴 않겠다 이런 의지에 표명한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80% 넘어간다는 건 당원 의견 분포? 당내에서. 예. 현역 의원들 의견 분포는 어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그건 세보진 않았는데 어쨌든 민주당 당원들이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표를 잘라버리고 한다 그러면 다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 생각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가면 오히려 총선에 질 거다라고 하는 시각이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더 다수 아닌가요? 근데 그 방법은 아마 뭐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뭐 선대위가 됐든 아니면 어떤 식으로 됐든 역할을 뭐 분담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대표 권한이라는 게 뭐 많은 분들이 대표가 뭐 공천을 주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민주당은 오래전부터 시스템 공천이 돼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쟁력이 있으면. 경쟁력이 없으면 뭐 할 수 없지만 아니면 근데 관건은 이런 거겠죠. 뭐 인재 영입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현역 의원들 물갈이 하는 데에서는 사실은 만약에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는 그게 어느 정도 힘을 받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못 합니다. 그럼 이대로 그냥 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현역 위주로 그냥 갈 가능성이 많은데 그러면 선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뭐 지금 국민의힘도 다 이제 말은 안 하지만 어떤 식으로 이제 물갈이를 할 거고 이제 누가 먼저 하느냐가 문제인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 좀 힘있게 만약에 현역 뭐 어느 정도 정리한다든지 아니면 인재 영입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힘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게 맞아요. 안 그러면 힘이 안 실리죠. 이종훈 박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이재명 대표 절대 사퇴 안 할 거다라는 얘기는 뭐 오래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던 바고요. 그러니까 뭐 설령 구속되더라도 지금 대표직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거를 이번에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법 리스크가 이제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어요. 정말로 검찰 쪽에서 스모킹건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그런 것들이 공개가 된다 그러면 그건 대단한 이제 선거 악재가 이제 되는 거죠. 그야말로 뭐 이재명 대표 여러 가지 리스크를 그냥 민주당이 고스란히 떠안고 이제 가는 형국이 이제 되는 거고요. 뭐 그 시점에서는 혹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정말로 뭐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때 다시 고민하긴 할 거라라고 보는데 어찌됐건 이제 당분간은 이제 그렇게 간다는 거고. 그런데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민주당에 이제 계속 이제 유리하게 작동을 할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그 국민의힘 피하려다가 중도신당에 당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쪽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현재의 기조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뭐 이재명 대표 리스크 조금만 잘 관리를 해나가면 그래도 수도권에서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돌연 중도신당에 당하는 상황이 올 수도 저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아직도 이제 뭐 이것도 여전히 이제 불확실한 변수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되고 그리고 최근에 그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의 얘기를 제가 이제 많이 다니면서 정치를 좀 해보는데요. 지지는 지금 하고는 있어요. 하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여론조사 질문이 온다거나 하면 그래도 난 민주당 지지한다고 답은 하는데 이재명 리스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조금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함께 고려를 해야 될 거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걸 끝까지 지금 이 자리를 놓칠 수가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예. 혹이 어떤 변화를 주더라도 검찰이 뭘 내놓았을 때 그때 변화를 주면 된다. 뭐 이런 거였겠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나올 거면 벌써 나왔을 것 같고요. 이게 뭐 쌍방울만에도 몇 년째 수사하는 거고 뭐 백현동도 몇 년째 수사하는 건데 신당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뭐 우리나라 대통령제 구조에서 쉽지 않다고 보고 저는 민주당은 오히려 이 리스크가 지금 뭐 9월 얘기 나오는지 언제인지 모르겠죠. 검찰이 하겠지만 더 늦추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럼 끝납니다. 9월 안에는 끝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선거 준비로 가는 건데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뭐 결론은 날 수 있다고 보는데 여당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과의 결국 관계 문제, 공천 문제인데 그거는 선거 때까지 쭉 가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런 면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일부 시간 유승민 전 의원은 현재 상황을 지금까지 가장 뭐 경험해 보지 못한 최악의 어떤 정부, 대통령 그리고 최악의 야당 대표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유승민 전 의원의 걱정을 그대로 받으면 내년 총선이 이길 당이 없네요. 양쪽 다. 유승민 의원 자기 정당 만들 테니까 지지해달라 뭐 이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중도신당. 아직 뭐 신당에 대해서는 결심을 굳히지 않았다고 하는데 뭐 그건 좀 더 말하는 거 보니